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피프틴 이제 6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류재경 PD와 함께하겠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워싱턴 풋볼팀과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0대 19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두 팀 합쳐서 1승 9패 정말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었는데 정말 팽팽한 승부 끝에 이 자이언츠가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4쿼터 후반부터 좀 경기에 불이 붙었다. 네. 좀 그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3대 13 동점으로 이제 맞서고 있었는데 자이언츠의 카일러 팽렐이라는 선수가 이제 펌블을 유도를 했고 그거를 텍 크라우더라는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제 리커버리를 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이 굉장히 빠르고 좀 불규칙적으로 튀고 있었는데 이 크라우더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좀 발휘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집어들어서 그대로 터치다운까지 연결하면서 이제 결승점이 나왔는데 이 텍 크라우더는 저희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셨던 분들은 맞아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미스터 일레러번트 그러니까 이제 이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이죠. 매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에 뽑힌 선수에게 이런 별칭을 붙여주고 이제 폴 살라타라는 분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자제분이 이 해당 선수와 가족을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을 같이 하고 또 그 로즈먼 트로피라는 또 약간 익살스러운 제목의 이제 트로피를 또 수여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매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 드래프트의 미스터 일렐러번트가 바로 이 텍 크라우더 선수였습니다. 네. 7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들이 데뷔도 못하고 사라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뛰면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 굉장히 좀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 외에도 이번 경기에 10개의 태클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데뷔 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이언츠 드래프트 리뷰를 할 때도 시즌 중에 이 선수의 활약을 보고 우리가 좀 리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실현이 돼서 저도 좀 같이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자이언츠가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가나 했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이제 점수차가 한 점 차였으니까 워싱턴도 지금 경기 종료 36초를 남기고 카일 앨런이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이제 추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엑스트라 포인트를 찼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연장을 가는 경기였는데 그 갬블을 좋아하는 론 리베라 감독이 또 그 자신의 성향을 참지 못하고 또 그 도박을 좀 저질렀습니다. 네, 사실 이 정말 경기 중에 갬블을 좋아한다 그래서 리버보트 론이라는 이제 별명까지 갖고 있는 론 리베라 감독인데 본인의 별명답게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내줬던 워싱턴인데요. 사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상대가 칩스나 이런 팀이면 물론 이제 칩스 같았으면 그렇게 이제 박빙의 경기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상대가 칩스나 자기보다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갬블을 하는 게 맞는데 자이언츠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장까지 가서 승부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나. 특히나 이날 자이언츠의 공격진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좀 아쉬움이 있는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 이 14주 차였나요?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워싱턴이 졌고 그 덕분에 워싱턴이 이제 이번 픽을 차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은 체이스 형을 뽑았고 자이언츠는 앤드루 토마스를 뽑게 됐는데 이번 경기에 이 워싱턴의 패배가 또 나중에 어떻게 픽으로 연결될지도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준 아나운서는 지금 자이언츠가 약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워싱턴 관점에서 보면 일단 워싱턴이 확실한 주전 쿼터백이나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해결해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러닝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워싱턴이 이번 시즌 투포인트 컨버전 시도를 2번 했는데 앞선 2번에서 모두 실패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원활하게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이제 제3자의 시선에서 그렇게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했어야 되는 선택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은 선수를 노리기 위한 어떤 음모가 있지 않았나라는 킹리적 가치. 근데 저는 론 리베라 감독의 어떤 승부욕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의심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뭐 카일 앨런이 그 투포인트 컨버전에서 어쨌든 패스 시도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이언츠의 세컨더리가 훌륭한 커버리지를 보여줬고 네. 그래서 이제 앨런이 포켓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좀 기회를 엿봤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원활하게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됐는데 제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댄 듀건이라는 기자의 칼럼에 데니얼 존스의 이제 시즌 초반 부진이 이 오프 시즌에 바뀐 스킴 때문이라는 분석이 또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를 제가 좀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요. 자이언츠의 이제 지금 여러 플레이메이커들의 부상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오라인 그러니까 패스 프로텍션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사실 지난 시즌에도 똑같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상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중간에 세이컨 바클리 선수가 뭐 아웃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리시버진 지난 시즌에도 좋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앤드류 토마스를 뽑으면서 오라인을 강화했으니까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라인이 나아졌다. 물론 이제 이 앤드류 토마스 선수가 잘하느냐의 여부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패스 프로텍션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 스킴이 바뀌었다.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스킴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프 시즌을 치르지 못한 채 이 바뀐 스킴에 적응할 시간이 좀 모자랐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거 이제 좀 일리가 있어서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종전에 이제 팻 셔머 감독이 즐겨 사용했던 스킴에서는 이 라우트 컨비네이션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션을 좀 읽기 쉽게,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션을 잘 읽지 못하는 쿼터백들이나 이 경험이 부족한 쿼터백들을 위해서 이 그런 식의 어떤 스킴을 좀 짰었다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제이슨 게럿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이슨 게럿의 스킴에서는 이 아이솔레이션 라우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리시버들을 1대1 매치업으로 이제 이 만들게 라우트를 타게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라우트를 잘 타면서 이 빅 윈도우 이제 그러니까 좀 확률 높은 패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스킴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자이언츠의 포켓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니얼 존스에게 충분한 이제 리드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데니얼 존스가 이렇게 프로그레션을 읽어본 경험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제 듀크 대학을 나왔는데 듀크 대학의 주요 스킴이 헤비 RPO.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미들 라인베커를 보면서 런을 할 건지 패스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리시버들을 보면서 그 프로그레션을 읽는 게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데니얼 존스 선수가 부진한 것이 이 선수가 겪는 성장통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도 이제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신의 전술의 선수들을 끼워 맞출 것이냐, 아니면 선수 구성을 보고 감독이 이제 그에 맞는 전술을 이제 새롭게 맞춰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늘 논쟁이 있는데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제이슨 게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어떤 데니얼 존스 그리고 현재 자이언츠의 오라인의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자신의 것을 좀 주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드네요. 예. 뭐 어쨌든 이 자이언츠가 공격의 힘보다는 수비의 힘으로 경기를 이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으로 좀 넘어가 보면 워싱턴은 이제 필드골 실패에 이은 인터셉션까지 나오면서 경기를 굉장히 좀 힘들게 풀어갔습니다. 결국 이제 그게 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카일 앨런 선수가 스탯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42번을 던져서 31번 성공시켰으니까 73.8% 패스 성공률 거기에 280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탯만큼 잘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인터셉션과 펌블이 둘 다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2개의 이제 치명적인 턴오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패스가 인터셉션으로 이어질 뻔한 장면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텝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카일 앨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웨인 해스킨스 대신에 이제 투입돼서 두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뭐 아직은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의 기대치만큼의 활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이 개막전에서 필라델피아를 꺾으면서 이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쭉 5연패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뭐 그렇게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 카일 앨런 선수가 전반 투미닛 그리고 이제 후반 마지막 이제 투미닛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반 마지막 투미닛 드라이브에서 나왔었던 그 터치다운 패스, 무지개처럼 이제 높은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패스였는데 그대로 이제 쫙 가가지고 이제 터치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로건 토마스가 기가 막히게 토드렉 스웩으로 또 잡아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후반 투미닛에서 캠 심스에게 던진 터치다운 패스도 좋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지막에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하면서 경기를 넘겨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카일 앨런이 좀 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극복을 했다. 이렇게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향후에는 조금 이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 저도 전반 투미닛 드라이브를 얘기해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네. 드리면 그 카일 앨런이 기회를 얻기까지는 자이언츠의 좀 보네드 플레이가 있었어요. 네. 그 앞서서 자이언츠가 좋은 수비로 이제 워싱턴의 펀트를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하게 키커에게 돌진하다가 그게 이제 반칙이 되면서 퍼스트 다운을 워싱턴에게 내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카일 앨런의 터치다운까지 연결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이언츠가 뭐 시즌 첫 승 그리고 조 저지 감독도 이제 데뷔 첫 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리뷰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풋볼팀과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30대 28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전에만 17대 0으로 앞서 나갔던 레이븐스였는데 3쿼터까지의 스코어가 24대 6. 그러니까 경기가 끝날 때의 스코어만 봤을 때는 와, 접전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3쿼터까지는 레이븐스가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던 그런 양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카슨 웬츠가 볼티모어의 강력한 패스러시 아주 고전을 했던 네. 경기였는데 이글스가 첫 번째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낸 게 언젠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걸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전반 드라이브가 정말 이 최악이었거든요. 7번째 드라이브 아닌가요? 그렇죠. 앞에 6번의 공격에서 단 한 번도 퍼스트 다운 갱신을 못했습니다. 네, 이글스가 정말 최악의 전반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의 드라이브가 3&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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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펌블 로스트에 3&out, 3&out, 그다음에 포스트 다운 컨버전 실패, 그리고 52야드짜리 필드골 노굿.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 피더슨 감독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쿼터에 제일런 허츠와 이제 카슨 웬츠를 같이 스냅에 투입하는 네, 그런 좀 변칙적인 공격들을 통해서 좀 변화를 모색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퍼스트 다운도 만들어내고 뭐 하기는 했지만 뭐 원활히 점수로 연결되지는 좀 않았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글스는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디션 잭슨이랑 애션 제프리 선수가 못 나왔고요. 잭 얼츠도 이제 발목 부상을 안고 뛰었는데 결국 무리해서 뛰다가 이제 3, 4주 정도 결장이 예정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상이 좀 심해져서 이제 3, 4주 정도로 못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일스 샌더스 선수도 이날 이제 무릎 부상을 안고 뛰었었는데 또 많이 뛰지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1, 2주간 또 결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몸이 완전하지 않은 선수들을 상대가 레이븐스인데 굳이 무리시켜가면서 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글스가 1승 3패 1무로 좀 몰려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글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제가 무명용사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트래비스 풀금이 넘버원 리시버입니다. 네. 그리고 넘버 2 리시버가 지금 신인 존 하이타워라는 선수인데 그렇지. 이 선수는 사실 피지컬이나 스피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도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볼을 캐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오픈 스페이스에서 딥패스가 잘 갔는데 그걸 이제 못 잡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아직 팀의 이제 넘버 2 리시버 정도의 위치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선수인데 이글스가 워낙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풀금 하이타워에게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은 다음 주에
달라스 고더트와 제일런 레이거 선수가 일단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니까 또 무리를 시키면 안 될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또 얼츠도 못 뛰고 말스 샌더스도 또 못 나오고 잭슨이랑 제프리는 또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 선수들이 결국은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또 다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결국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 선수들의 관리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나 부상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무리한 훈련 일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컨디셔닝 파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의 훈련부터 이제 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구장에 있는 잔디가 좀 선수들에게 좀 위협이 되는 건 아닌지, 뭐 선수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좀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카슨 웬츠 얘기를 해보면 참 힘든 시즌입니다. 그래서 뭐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핑계도 될 수는 있겠지만 웬츠가 지금 3천만 불 이상의 아주 고액 연봉을 받는 쿼터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게는 이 동료들의 어떤 부진이나 부상은 사실 핑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웬츠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색 25개를 당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9개의 인터셉션을 던진 쿼터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츠가 이날 전반에 기록했던 스탯만 보면 14개의 패스를 던져서 7개가 캐치가 됐고요. 54야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없이 펌블 로스트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 피더슨 감독이 제일런 호츠의 플레잉 타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인터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주전 쿼터백의 교체인지 아니면 그 약간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서의 이제 허츠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인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아마 후자겠죠. 네. 근데 일단은 후자로 시작하더라도 웬츠의 부진이 깊어진다면 사실 주전 쿼터백을 교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츠도 좀 경각심을 갖고 다음 경기에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이븐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지난주에 경미한 무릎 부상이 있었던 라마 잭슨 선수가 이번 주엔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08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을 러싱으로 기록을 했고요. 패싱에서도 186야드의 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난한 경기를 보여줬었던 이제 라마 잭슨 선수였는데 이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런 모습이 간간히 나오긴 했었지만 사이드 암으로 이제 딜리버리를 조정하면서 공을 던지는 그런 비율이 이 평소보다 좀 높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제 라마 잭슨 선수에게 정확하기만 하다면 또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라마 잭슨이 경기 초반에는 좀 안 뛰다가 이제 경기가 자신의 뜻대로 좀 풀리지 않자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답답했는지 이제 그 자신의 최고 무기 이제 러싱을 이제 직접 꺼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경기가 좀 잘 풀렸다. 저는 그렇게 좀 봤는데 뭐 이번 경기 역시 레이븐스는 수비진에서 좀 많은 이제 승리의 공헌을 세운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칼라이스 캠벨이 3개의 색, 4개의 태클 포로스, 4번의 쿼터백 히트로 아주 맹활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날 수비진에서 기록했던 색과 태클 포로스의 개수가 6개, 8개니까 정확하게 절반을 칼라이스 캠벨 선수가 혼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AFC 2주의 그 수비 선수로도 좀 뽑혔던 걸로 제가 이제 녹화 전에 방금 보고 왔었는데 뭐 나이를 있게 하는 이 캠벨의 활약이 정말 놀랍고 그런데 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은 레이븐스가 이날 경기에서 페널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2번의 페널티로 무려 132야드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런 페널티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추격을 허용했었던 레이븐스였고 투포인트 컨버전이 마지막에 실패하긴 했지만 성공했었다면 동점까지 갈 뻔했어요. 맷 주돈의 태클이 아니었다면 정말 연장까지 가서 뭐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 레이븐스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기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앞서 지적한 페널티 문제 외에도 마크 잉그램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시즌에 라마 잭슨과 마크 잉그램 이 두 명의 1000야드 러싱 듀오가 이 레이븐스의 역대급 시즌을 만들어줬었는데
지금 이번 시즌 잉그램의 기록을 보면 평균 40야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잭슨 잉그램의 또 다른 무기로 이제 추가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J.K. 도빈스도 아직까지는 뭐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비의 힘으로 뭐 시즌을 끌고 가고 있지만 결국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크 잉그램이나 J.K. 도빈스 같은 선수들이 좀 살아나줘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역시 이 팀에는 키커 저스틴 터커 선수의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 3개 필드골 모두 성공시켰고 3개 엑스트라 포인트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필드골 자체도 55야드짜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 2개도 40야드대였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저스틴 터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오승환 선수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신 타이거즈로 가기 전에 이제 오승환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종이 울리고 라젠카가 울려 퍼지면 딱 오승환 선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상대 선수들까지도 아씨 오늘 경기 끝났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너무나 당연한 뭐 이 선수가 올라왔으니까 삼성이 이겼다 세이브를 거두겠지 이런 것처럼 저스틴 터커가 나왔네 넣겠네 약간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영애 선수가 터커처럼 좀 되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항상 하면서 보는데 이 저스틴 터커는 뭐 상황이나 거리에 뭐 흔들리지 않고 늘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이븐스가 지금 역대 3번째로 5승 1패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앞선 2번이 모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던 2000년, 2012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레이븐스가 기분 좋은 징크스를 좀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18대 12.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제 2번의 딜레이 끝에 이제 이 경기가 펼쳐졌고 결국 이제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현지 시간 5주차 일요일에 예정된 경기였다가 이게 월요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6주차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5주차는 이제 바이위크를 갖게 됐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였는데 이 매치업이 굉장히 좀 전설적인 매치업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 이전에 AFL 이제 NFL로 나누어져 있을 당시에 AFL 원년 그러니까 1960년에 이제 리그가 처음 창설됐을 때 그때 원년에 이제 개막전 매치업이었다고 해요. 그럼 뭐 KBO로 치면 이제 MBC 청룡 대 삼성 같은 뭐 그런 거죠. 매치업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합병전까지는 1년에 2번씩 맞대결을 하던 그런 상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만큼 이제 라이벌리가 심하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이제 라이벌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페이튼 매닝 선수가 덴버로 오게 되면서 그렇죠. 참 브레이디 페이튼 매닝 어떤 라이벌리 때문에 또다시 살짝 그런 게 좀 있었던 그런 라이벌리라고 하는데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그 페이튼 매닝과 톰 브레이디의 어떤 라이벌리는 정말 긴장감이 넘치고 항상 그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뭐 이번 경기는 사실 좀 약간 이제 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제 드류락의 부상 복귀전과 이제 캠 뉴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한 이후의 첫 경기였다. 네. 이 정도의 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의미였는데 그 정도도 보여주지 못했던 양팀 쿼터백이었습니다. 사실 둘 다 굉장히 부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드류락 선수가 이제 41.7%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189야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2개를 던졌고요. 캠 뉴튼 선수도 이제 패스 성공률은 다소 나쁘지 않았습니다. 68%였으니까. 근데 157 패싱 야드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패싱 터치다운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러싱에서 76 러싱 야드와 함께 러싱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뉴튼도 이제 인터셉션 2개를 기록했고 펌블도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펌블 로스트로 연결이 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양팀 쿼터백들이 정상이 아니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그 복귀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훈련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양 팀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기대하던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공격이 참 지지부진했던 경기였는데 이날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브론코스를 레드존 안으로 허용했던 게 딱 2번이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의 필드골을 성공을 시켰던 브론코스였는데 결국은 터치다운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졌거든요. 이게 벨리책 감독이 2000년도에 부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고 패했던 경기가 처음이다. 또 이것도 좀 이색적인 기록이네요. 네. 페이트리어츠는 어땠느냐? 페이트리어츠도 레드존 단 2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터치다운을 하나 연결하긴 했지만 그만큼 공격이 좀 어려웠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수비진은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졌는데 공격진이 많이 빠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탐 브레이디가 지난 시즌 그렇게 늙었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공격을 좀 돌이켜 보면 캠 뉴튼이 38야드짜리 이제 멋진 러싱을 했던 거 그거 말고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튼을 제외한 러닝백이 이제 3명이 러싱 공격을 했는데 3명 합쳐서 단 42야드밖에 전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에들먼도 지금 8야드로 묶였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뉴잉글랜드가 승부를 뒤집을 수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이제 2승 3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지금 2승을 거둔 상대를 보면 지금 돌핀스랑 레이더스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돌핀스랑 레이더스를 만난다? 전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팀들이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뉴잉글랜드에게 패한 이후에 좀 지금 기세가 올라 있는 상태고 뉴잉글랜드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모멘텀이 꺾이면서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만난다면 패트리어츠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승을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나마 좀 이제 위안거리를 찾자면 캠 뉴튼 그리고 이제 스테폰 길모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이제 경기에 못 나왔었는데 이 두 선수가 빠르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기장에 돌아왔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뉴잉글랜드의 다음 경기는 그 과거에 패트리어츠에서 뛰었었던 지미 가로폴로를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이제 브론코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류락 선수의 복귀가 좀 반가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 백업으로 있던 선수들이 나왔었는데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류락도 이날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보단 좀 나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좀 주요하게 좀 봐야 됐던 점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어깨 부상을 입고 나갔었기 때문에 패스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 그리고 딥볼을 던질 수 있느냐, 이 2가지를 좀 지켜봤었어야 되는데 뭐 둘 다 괜찮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 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훈련을 하고 실전 경기들을 치러 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날 러닝백 필립 린지도 부상 복귀 전에 가졌거든요. 그런데 23번이나 이제 캐리를 했고 101야드를 띄워주면서 그래도 브론코스가 승리하는데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가장 공헌도가 높았던 선수였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사실 이제 이날 경기를 앞두고 멜빈 고든 선수가 이제 이 DUI라 그러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내지는 이 마약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는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통칭 이제 음주운전이었던 것 같다고 해요. 마약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과속으로 이제 적발이 되면서 이날 이제 멜빈 고든 선수가 출장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제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날 멜빈 고든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발가락 부상이 있었던 필립 린지가 복귀를 했고 그 경기에서 100야드를 찍었다. 이 부분은 이제 팀에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본 기사로는 고든이 11월 중순쯤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나면 이제 그에 맞게 징계가 나올 예정인데 3경기 정도의 이제 출장 정지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이제 전력 이탈이 좀 예상이 되고 뭐 이번 경기는 뭐니 해도
키커 맥마나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브론코스가 터치다운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맥마나스가 6번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했고 이제 그 중에는 54야드짜리 이제 장거리 필드골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52야드도 있었어요. 네. 이 팽팽한 승부에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제 킥을 해주면서 이제 팀의 1승을 가져다줬던 이 맥마나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페이트리어츠 원정에서 승리를 했던 브론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오랜만에 원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덴버가 아직 2승 3패에 좀 처져 있고 네. 향후 4경기 중에 3경기가 모두 지구 라이벌들과의 아주 중요한 일전입니다. 네. 그래서 드루락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2연승을 기록하게 된 덴버 브론코스인데 다음 주 상대가 캔자스시티 칩스.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경기를 펼칠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